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이 서울시 권고에 따라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전망입니다. 조합은 대의원회를 소집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한 기존 시공사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일 방법입니다. 부동산 114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매매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24만 1,621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은 8억 2,37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상반기 5억 8,524만 원에 비해 40.8%, 평균 2억 3,852만 원이 올랐습니다. 8.2 대책, 9.13 대책,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은 계속 상승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21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971명으로 1.5%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7.5% 줄었습니다. 반면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08명을 기록해 전월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정보경입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대의원 회의와 총회에서 재입찰 의견이 수용되면 내년 5월 중순 이후에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예성필과 이효종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장님께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 충격 계산이란 주제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슈 진단 함께 하시죠. 네, 이효종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한번 가지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부동산 수익률, 각 투자처마다 어떤 방식으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아파트를 고르면 될까요? 소액 투자, 이것저것, 맞춤형 투자를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결국에는 아파트를 찾으시더라고요.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9억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하고요. 서울 안에서 1년 새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뉴스도 똑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종부세 폭탄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도 매물이 부족하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뉴스입니다. 아파트값 상승 변화 추이를 보시면 알 거예요. 가면 갈수록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이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이제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분양가가 2배 뛴 뉴타운 아파트 값이 상한제 이후에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호재거리에 대한 뉴스가 아파트에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중위 아파트 매매가 지난주에 전 좀 충격받았어요. 8억 8천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뉴스를 제가 먼저 접하고 나서 와, 이거 조만간에 9억까지 올라가겠구나.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이제 9억인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억 8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다른 여타 6대 광역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욱더 이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접근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2년 전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지금처럼 큰 폭으로 벌어지기 전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것도 12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긴 한데 거의 4억 가까이, 그러니까 매매가는 9억에 육박을 하는데 아직도 전세가는 5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자를 계획을 하시더라도 현금 4억 정도는 내가 평균적으로 들고 있어야지 괜찮은 투자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왜 아파트를 찾으시는지, 아파트 말고 다른 투자를 권해드렸을 때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쪽은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대비 나중에 환금을 했을 때 얻어가는 수익률 자체가 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파트는 목돈 들어간 대비해서 굉장히 오름폭이 큰 것 같고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 들어간 만큼 작게 오르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목돈 들여서 크게 나중에 수익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수익률을 점검을 해봤고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서울 안쪽에 집이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추가로 서울 안쪽에 아파트 혹은 소액 투자, 추가로 하나를 더 진행하실 경우를 우선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아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지금 제가 9억에 육박한다고 했는데 좀 접근이 편하게 8억짜리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공시 가격도 다 확인을 했고요. 전세가 5억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설정을 했어요. 전세가율이 평균 60% 정도 되는데 더 높여서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더 접근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드린 거죠. 현실적으로 투자금이 3억이 들어갔고 만약에 내가 3년 뒤에 매도를 하는데 3년 뒤에 오를지 안 오를지 지금 예상은 못하지만 10억 정도가 돼서 2억이 올랐다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봤고,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누차 말씀드린 소액 투자 가능성이 있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설정을 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개발 호재 지역, 개발이 되니까 올라가겠죠.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지역에 3억짜리 소액 투자처를 매수하시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2억 5천,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3년 후에 3억짜리가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약 5천만 원 정도 상승했을 때 어떤 투자처가 더 우리가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수익률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계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샀습니다. 8억짜리를. 자, 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이제 등기 이전을 해서 등기 권리증을 가져오고 싶은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만 우선 1차적으로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셀프 등기가 유행을 하고 있지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법무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법무사가 일처리를 하게끔 보수를 지불을 하겠죠. 취득세가 1,760만 원입니다.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2.2%의 취득세율이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어차피 되파실 거니까 고려를 안 하겠죠. 그래서 할인 금액만 적용을 해서 나머지 기타 비용 산정을 했더니 공과금을 비롯한 취득세 등록비가 1,903만 2,460원이 나왔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는 3억을 들고 8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벌써 비용이 2천만 원 가까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중개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공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보수도 당연히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이제 6억에서 9억 사이, 8억이니까요. 0.5%를 적용을 해서 약 4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액, 내가 이 아파트를 8억짜리 아파트를 투자하겠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총액이 2,300만 원이 벌써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다 이게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로 환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3년을 기다렸다가 10억까지 올랐다고 판단이 될 때 팔아야 되는데 3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추가 비용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착각하고 있거나 계산이 귀찮거나 복잡해가지고 안 하고 있던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보유세가 있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가 부과가 될 거고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양도세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도세 때문에 무서워서 집을 못 팔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입력 다 해놨고 이제 계산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보유세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05만 원씩 부과가 되게 됩니다. 매년 105만 원씩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뭐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투자 대비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부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5만 원이 그냥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 이제 재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3년 후에 양도세를 한번 알아볼게요. 2019년 12월 11일 오늘 날짜에 취득을 했고 3년 후 정확하게 2022년 12월 10일 날 매도를 했다고 봤습니다. 양도가액은 우리가 파는 가격이죠. 10억이 됐어요. 네, 양도 차액은 이제 1억 7천만 원. 원래 2억이 남아야 되는데 취득할 때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뭐 만약에 이 아파트가 약간 낡아서 9억일 경우에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리 비용이라든지 기타 잡비가 다 경비 처리가 돼서 양도세 율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경비가 합쳐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양도 차익이 1억 7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따져봤더니 양도세만 3년 있다가 2억을 남기고 팔았는데 양도세만 6,710만 원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은 2억 원인데 양도세가 6,7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쥐는 거는 1,3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우선은 1,300만 원 정도. 근데 팔 때 또 똑같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취득할 때도 공인중개사분한테 당연히 보수를 드려야 되고 저희가 매도를 할 때 제일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당연히 인근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에게 수수료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9억이 넘어갔습니다. 최고 요율이 적용이 되는 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0.9% 내에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분을 만났다. 그래서 많이 깎아주셨다 해서 500만 원 정도로만 최대한 가액을 낮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최종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양도 차익은 2억 원입니다. 8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나는 2억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살 때 2,3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고요. 보유세는 매년 105만 원씩 315만 원을 내셨죠. 팔 때 보니까 중개수수료 다 포함해서 보니까 양도세 7,210만 원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억을 투자해서 내가 얼마를 최종적으로 환금을 해서 받아들였느냐, 수익을 거뒀느냐만 따져보자면 2억 원에서 총 9,815만 원이라는 돈이 각종 세금 및 경비, 중개보수 수수료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남는 돈은 1억 175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3억으로 나눴더니 33.91%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3년 동안 33%, 34%가 채 못 되는 수익률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연후 3년으로 이거 3년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1년 단위로 환산을 했을 때는 연수익률이 11.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쪽에 한번 분산 투자를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쪽이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 뭐 수익형, 뭐 다른 부동산을 알아볼 겨를이 없어서 우선 간단하게 빌라로만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액은 3억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재반 비용 모두 아파트랑 동일하게 책정을 했을 때 취득세랑 등기비가 405만 원에서 그칩니다. 말 그대로 취득세 요율도 1.1%가 적용이 되고요. 6억 원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채권 매입 금액 당연히 없겠고요. 나머지 잡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중개보수 수수료가 당연히 낮겠죠. 0.5% 미만이겠죠. 0.4% 적용돼서 120만 원. 자, 아까 전에 2,300만 원 정도 아파트를 구매하셨을 때 마이너스를 보셨었는데 물론 마이너스가 납니다. 시작은 525만 원 마이너스 수익률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얼마나 들어갈까? 자, 아까 전에 아파트 재산세 105만 원씩 부과된다. 그리고 3년 뒤에 만 3년 딱 채워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가 나왔죠. 그 양도세 관련해서 빌라도 똑같이 적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억에 샀고 정확히 3년 뒤에
3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까 전에 들어갔던 최초 취득할 때 들어갔던 경비, 그다음에 기타 잡비를 다 경비로 환산해서 재보니까 실질적인 양도 차익은 4,400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 정도로 우선 책정이 됐어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산을 해봤더니 보유세는 매년 28만 원이 나왔고요. 3년 되시면은 아까 전에 315만 원이었죠. 지금 84만 원에 그치고 양도 차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아까 전에 6,700만 원에 육박했던 그 양도세가 5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하시기 나름이긴 하지만 내가 적은 돈 들여가지고 저렴한 빌라를 주택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당연히 뭐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많이 낼 필요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어차피 세금은 비율을 책정해서 나가는 건데 아파트 같은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상한선까지 끌어올려서 양도세를 취급을 하지만 주택 가액 자체가 낮은 이런 빌라나 소액 투자처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 자체가 크게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율도 그 세금 요율 적용을 할 때 최저 수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벌어간 돈을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낮은 수준에서 환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세가 얼마 몇 퍼센트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는 48%입니다. 다주택자였죠.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빌라 투자를 하셨던 분은 15%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최종 수익률을 한번 빌라도 똑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전에 2억 원이 올랐는데 빌라 3억에 사서 3년 동안 온갖 개발 호재를 다 받았다고 했는데도 5천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생각하시는 분들 따라서는 속이 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모든 계산을 해보니 살 때 비용 525만 원, 보유하고 있을 동안 3년 84만 원 재산세 내셨고요. 팔 때 양도세를 지불하셨는데 중개보수 수수료 다 포함된 가격이 67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내 돈 얼마 들어갔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까 전엔 3억이 들어간 거고요. 자,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세금, 각종 세금과 필요 경비는 1,279만 원이 됐고요. 결국 5천만 원 투자해서 3년 후에 나한테 남는 돈은 3,721만 원이 됩니다. 수익률만 따져보겠습니다. 74.42%입니다. 아까 전에 33.91% 정도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77.42를 단순하게 생각하실 거는 아닙니다. 아까 전하고 곱하기 정확하게 2배의 수익률이 되겠죠. 1년으로 환산하면 연수익률이 무려 아파트 대비해서 2배 이상 높은 24.8%를 기록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파트 똘똘한 한 채에 내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을 건가 하는 초기 계획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수익률입니다. 내가 가진 돈 얼마 대비해서 마지막에 이 투자처를 매각을 했을 때 얼마의 이득을 남기는가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항상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파트에만 굳이 집착하실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세요. 항상 전제가 붙습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오르지 않는 빌라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르지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직접 임장도 가보셔야 되고 주변 환경도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하시는 것은 절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선택을 잘 하시면 소액 투자, 세금 혜택, 세금에 대해서 절세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은 세금을 제한 나머지가 다 수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 대비해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소액 투자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럼 소액 투자를 할까? 주변에 보면은 모르겠는데 나는 주변에서 빌라 샀다 그러면 바보 같다 그러고 오피스텔 샀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 많으실 것 같아요.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동산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큰 손들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투자예요. 그분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 3억을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6채를 분산 투자를 하셔서 나오는 수익률과 한 채,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를 믿고 맹신하고 들어갔다가 얼마 안 되는 수익률을 가지고 나오시는 경우 어떤 부분을 선택하실지는 잘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익형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매달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도 절대적인 수익률만 따지고 보면은 아파트 아까 전에 1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는 월세로 10% 정도 매년 할 수 있고 입지가 정말 좋아서 양도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된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최고의 투자처는 우리가 공부해서 선택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 투자자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호종 부장님과 이슈 진단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수익률의 현실 주제로 아파트와 빌라 비교 분석해 주셨는데요. 빌라에 소액 투자했을 때 더 큰 수익률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장님과 함께 오늘의 지역 소개 함께 해볼 차례인데요. 오늘 어떤 지역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1, 2인 가구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권 확보된 서울대 서울대 입구역 관악구 봉천동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지역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서울대 입구 역세권에 위치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억 2,5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악구 하면은 서울대를 가장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서울대 입구역 역세권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곳인지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서울대 입구역 하면 서울대가 어디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한참 멉니다. 근데 서울대 입구역이 왜 각광을 받냐 하면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서울대 위에 숭실대학교 있고 조금 이쪽으로 올라가면 중앙대가 있고요. 옆에 학생 수는 많지 않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재적수 2만 2천 명 가까이 되고 숭실대가 2만 명, 중앙대가 2만 5천 명입니다. 전부 학생들이죠. 원룸촌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지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밑으로 보면 2호선 라인은 이 업무지구까지 한 번에 순환을 할 수 있는 순환선이에요. 업무지구까지 이동하고 싶어하는 독립생활 가구,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역까지 20분, 여의도 30분, 시청 40분, 구 업무지구이긴 하지만 도심까지 전부 40분 내에 출퇴근 가능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 보면은 이제 행운동 먹자골목이 있어요. 밑에는 샤로수길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왜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특색은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상권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젊은 1, 2인 가구가 몰려들기에 충분한 입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교통 호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신림선 도시철도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20%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악구 중심 서울대 입구역까지 개통되는 신노선이 하나 예정이 돼 있는 거고 요게 좀 이슈가 크죠. 경전철 조기 착공 서부선인데 서부권의 굉장히 염원 사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심의 중에 있지만 연장 계획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연장이 끝까지 된다 그러면 서울대 입구역이 환승역이 되는 그런 큰 부수 효과를 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악구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악구 전체가 1인 가구 비율만 따져봤을 때 서울 시내에서 1등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1, 2인 가구 인구 비중이 1등이고 1인 가구 수도 1등입니다. 10만 7천 가구가 관악구에 지금 밀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급량 자체, 1,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소형주택, 초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공급이 없고 수요는 몰리다 보니까 전세가가 먼저 올라가고 짓는 족족 분양이 되고 팔리고 하다 보니까 매매가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한 전세 수요가,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데 항상 이 젊은 상권들이 마련이 돼 있고 주변에 먹거리, 놀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지구 이용이 편하고 항상 1, 2인 가구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상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시세는 2억 2,5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선에서 이제 결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전세를 받으실 경우에 실투자액이 겨우 2,000에서 2,500만 원. 저는 이제 구조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오피스텔 고르실 때 1, 2인 가구가 좋아할 만한 구조, 입지, 환경 다 갖추고 있는지 고려를 하셨을 때 이 정도 투자 금액으로 이런 좋은 입지에 1, 2인 가구가 주목하는 어떤 투자처를 발견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일 경우 한 월 90만 원까지 지금 월세 수익이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실투자액은 6천만 원에서 월 6,2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형 그리고 나중에 되파실 때 차익까지 보실 수 있는 좋은 입지의 투자 물건이라고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악구 봉천동의 복층형 오피스텔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세미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1억 미만으로 큰돈 만들기란 주제로, 또 토요일에는 서울시 개발호재 총정리를 주제로 선착순 15분을 모시고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부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정보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지역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균 40%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거래 금액은 평균 2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억 2천만 원이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종로와 광진구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도 컸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군데 지역 소개 받아볼 텐데요. 어떤 지역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남시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미사 강변 신도시이죠. 미사 강변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제 서초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에 인접해 있는 소형 상가를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지역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경기도 하남시로 가보겠습니다. 5호선 미사역 역세권 2020년 개통 예정인 곳인데요. 상가 준비해 주셨고요. 시세는 5억 2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인지 입지 소개 들어볼게요. 네, 이곳에 한번 그 지도를 통해서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송파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강동구 옆에, 그러니까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행정구역상
바로 하남시에 위치해 있다. 하남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사 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였었죠.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였었는데 서울 인접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2기 신도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유래 신도시가 있겠고 그리고 한강을 건너게 되면은 다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미사 강변 신도시인데 이곳의 그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에는 유래 신도시가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사 강변 신도시에 주목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전철 노선이죠. 전철 노선. 현재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이고 그 다음에 9호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GTX D노선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3호선 연장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남이라든지 또는 송파라든지 또는 이제 뭐 중구라든지 이러한 서울의 도심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강변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 강변 신도시 중에 조금 이제 지도를 조금만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을 이제 그 미사역 5호선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개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5호선 미사역을 약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사 강변 신도시의 그 토지의 용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시설이죠. 주거 용지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안에 상업 용지 그다음에 산업용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업용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사역 주변으로는 중심상업지역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판매시설이라든지 유락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상하단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제 상업시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변에는 학군 또한 잘 발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파트와 그다음에 학군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그 일대의 상업시설은 무엇이 들어서겠습니까? 바로 학원가이죠. 학원가.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병원이라든지 의원 이러한 것들이 들어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업시설의 상하단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의 상업시설과 그리고 이쪽의 상업시설을 보게 되면은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업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안에 있는 상가시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시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또 인구의 이러한 이제 흐름입니다. 서울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인구는 전국 순유입률 그러니까 전출하는 그 어떠한 인구보다는 전입을 하는 그러한 인구수가 전국에서 1위를 한 곳이 바로 하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과연 이 인구의 흐름이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남시의 아파트 가격 추이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파트의 임대가 역시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아직은 서울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송파라든지 또는 강남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5호선이 개통된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타임의 적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시 풍산동의 입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호선 개통 예정이라는 건 굉장히 큰 호재인 것 같은데요. 이 교통 호재 외에도 또 다른 예상되는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개발 호재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한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전철 라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5호선이죠. 5호선이 이제 2019년도 올해 개통 예정이었으나 연기가 되어서 2020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중인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호선도 지금 4단계 구간이죠.
4단계 구간이 바로 이제 미사 신도시를 이렇게 이제 관통하는 그러한 이제 계획 단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GTX D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3호선 연장, 교산으로 연장이 되는 3호선 이러한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받았던 지역이 이렇게 전철 라인이 현재 네 가지가 계획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과 굉장히 붙어 있는 지역, 바로 강동구 옆에 하남이다라는 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 바로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인데 이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완공이 될 시에는 어떠한 이제 차익이 또한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남시인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대규모의 일자리가 없었는데 이 일대에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업무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수요가 40대, 바로 30대에서부터 40대 부동산에 있어서 유효 수요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요층이 몰려든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 지역은 베드타운에서 자족 도시로 형성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시 풍산동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보는 게 오늘 상가인데요. 상가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상 시세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에 한번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신도시 중에 하나이죠. 바로 이제 미사 강변 신도시인데 이곳은 완성화가 다 되어가고 있는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안정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의 상가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2천에서부터 9억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임대 예상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가는 보증금 4천에서 1억, 그리고 월세는 220에서부터 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5천에서부터 2억 8천만 원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상가의 시세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고 있는 지역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다 하면 굉장히 안정성이 돋보이겠죠.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여부를 꼭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시성이 좋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가 상가를 투자할 때는 어떠한 이제 광고물, 홍보물을 이렇게 이제 내세울 수가 있는데 코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시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업적인 부분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남시 인구의 증가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족 도시로 형성 중인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군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학군에 대한 수요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원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 나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투자하실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는 지금 그 서울이라든지 서울 인근이라든지 신도시를 보게 되면은 임대가 안 나가고 공실률은 늘어나고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확인을 하실 건데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실 안목이 필요하겠다. 그에 따라서 임장활동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지역 하남시 풍산동 꼼꼼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지역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볼 텐데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다니는 교대역 역세권의 상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시세도 확인해보면요. 2억 6,5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교대역 부근은 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곳의 입지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서울에서 대표할 수 있는 상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교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서초동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도심의 유계 상황에 따라서 경제 중심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발전 방향이 있고,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 그리고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티라이프를 추구하는 20대, 30대의 싱글족들이 거주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러한 발전 방향을 보게 되면은 강남역이라든지 교대역, 양재역 일대에 국제 업무 상업 융합, 그다음에 R&D 이러한 이제 업무 시설들을 더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문화 시설, 그리고 가용 부지, 정부사 부지라든지 롯데칠성 부지, 현재 개발이 아직도 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부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시키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지역적으로 가치를 높이겠다. 이러한 이제 목표 속에 우리가 서초동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교대역, 바로 이제 이번 상가가 위치해 있는 교대역이죠.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수요가 풍부하고 실제로 선호도가 높은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안에서. 바로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교대역이고, 이 일대 바로 2분에서 3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상업시설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 정거장만 가게 되면 강남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재역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교통적인 부분이 우수한 그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남부터미널, 신분당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테헤란로의 이런 이제 야경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이주해 나가는 그러한 수요들이 가까운 교대역으로 온다는 점이죠.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번 교대역의 특징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남구 안에는 굉장히 저도 강남 안에서 어떠한 임차인들이라든지 대표들을 만나게 보면은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업군이 다양하다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임대를 상가라든지 또는 이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놓기에 굉장히 용이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에는 추후에 팔았을 때 차익이 발생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발 호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교대역 일대에는 이렇게 이제 상업 지역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이곳을 추후에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테헤란로와 비교를 했을 때 이곳 교대역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낙후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신축의 건축물, 신축의 빌딩들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표할 수 있는 업무 단지가 그렇죠. 바로 테헤란로.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삼성동에 들어서는 GBC.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업무 시설들이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에 따라서 어떠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곳 바로 서초동 안에서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생긴다라는 점이죠. 지금 실제로 이제 창고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를 이렇게 이제 두 동으로 업무 시설을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점이 현재 계획 중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상주 인구를 약 4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할 시점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교대역과 불과 9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업무 시설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정보사업 부지 개발입니다.
지금 올해 4월 달에 개통이 되었죠. 바로 장제터널. 장제터널이 개통이 되었고 그 상층부에 업무 시설을 이제 만든다라는 점인데 한번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치라든지 면적을 보게 되면은 9만 1,500제곱미터. 그다음에 이곳을 어떻게 지을 건가 이런 이제 방향을 보게 되면은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입니다. 업무 복합 단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진 일정을 보게 되면은 2023년 준공 예정이다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양측으로 이런 이제 업무 시설이 이제 생겨나고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교대역. 그에 따라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이야기 함께 봤습니다. 입지와 개발 호재 만나봤는데요. 교대역 쪽은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강남권에 있는 상가면 투자 금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투자 금액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이번에 한번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2억 6,500에서부터 2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에서 1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 굉장히 임대 시장의 안정성을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250만 원에서부터 1억 1,000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거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보죠.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신축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있고 신축으로 생겨나는 건축물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개발 호재. 이곳은 계속해서 변화가 진행 중인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뽑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임대 수요층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상업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시장으로 임대시장이 안정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투자하실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지도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서 공실이 발생하면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상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임대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의 공실률은 어떻고 또 월세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꼭 현장 나오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지역 이야기 함께 봤고요.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정보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지역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오늘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